당신의 전성기 오늘. 몇 년 전 95세 한 어르신의 수기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난 지금 95살. 이제 난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인생의 후반기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과 함께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합니다.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민혜경, 그대 모습은 장미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맞죠?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조금 무거운 듯 했지만 또 촉촉하고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참회록이었습니다. 참회록 가운데에서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나올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로 힌트를 얻어보죠. 가정 모르고 그냥 집 밖으로만 나가 돌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좀 붙잡고 다독으렸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어떤 데는 들어. 내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겠죠. 뭐 별거 아닌 거에서 이제 나 위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 못하는 거, 이런 거죠. 미안한 거 있고 항상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한 거, 배려심도 뭐 없고 좀 더 잘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서로 그냥 뭐 충돌이 조금씩 있을 때도 서로 좀 양보하고 배려하면은 더 극복하면서 잘 살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못한 일들 참 미안하죠. 부모님, 친구, 자녀 등등 미안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중심 주제는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미안했던 그 마음속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참 곰곰 생각하면 많아요. 예. 하지만 쉽게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나오는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음속에 있는 얘기,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방송을 통해 그 미안한 마음 한번 전해보시겠어요? 용기 있게 파이팅!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에는 100원이 부과되죠.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문자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및 스파 이용권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는 내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해바라기 비둘기집 듣고 올 동안에 샵 0945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4471님이 여보, 마눌님, 당신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얼른 자는 척 했소.
미안하오 라고 주셨어요. 가끔 이렇게 농담, 재미있는 유머도 종종 주시곤 하는데, 네,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다. 이렇게 주제를 드렸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품이 좀 늘었네요.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 한 10분 더 저희가 추첨을 해서요. 조금 뒤에, 바로 뒤에 뵙게 될 노답을 찾는 사람들 오늘 코너예요. 푸른숲 심리상담센터의 김현옥 소장 모실 거거든요. 이 김현옥 소장이 쓰신 책 마흔 흔들린다면 결정할 때다. 이 신간입니다. 이 책 1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잠시 뒤에 뵙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뭘 그런 것까지 고민해? 너무 작고 소소해서 물어보기 부끄러운 고민이 있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차사.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너무 사소해서 남한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게는 태산 같은 문제 노답을 찾는 사람 일명 노차사 시간으로 마련하죠. 자, 오늘은 특별히 중장년들의 소소하지만 존재를 뒤흔드는 깊은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100세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이 푸른숲 심리상담센터의 김현옥 소장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에 뵌 적은 있는데 금요일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100세 시대. 아, 이게 선물일까? 뭐 좀 과한 얘기지만 불운 혹은 저주일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몇 살까지 사실 것 같냐 네.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예. 그러면 굉장히 수줍어하시면서 네. 나 그리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내가 너무 오래 산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욕심 있다고 생각하나?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더 이상 뭐 내가 적게 살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죠. 그렇죠. 근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불운이나 두려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중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저희 주 청취층이신데 이 중년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도 받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 김현옥 소장님의 책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마흔 흔들린다면 결정할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제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직장 바꾸라고? 그렇게 달리 생각을 아마 이직의 결정을 할 때다라고 잘못 착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마음은 그런 건 아니죠. 네,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글쎄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아직 그게 안 다가서는 말은 떠돌아다니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 그게 와닿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 코앞에 있는 현실인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여기서 마흔이라고 하셨어요.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제가 40대를 지나면서 네. 실은 이 40대에 저도 방황했고 네.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50이 됐어요. 근데 네. 50이 되면서 실은 저는 50대의 이 친구들에게 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저희 편집자가 네. 50대는 책을 읽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목을 40대로 바꿨어요. 근데 이 방황이 40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실은 제가 굉장히 긴급하게 이걸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마 50대였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 저도 왜 쉰이라고 안 하셨을까가 궁금했거든요. 네. 원래 소장님은 쉰이라고 그렇죠. 하시려고 하셨고. 네. 하지만 마음부터 준비해야 그렇죠. 하잖아요. 네. 쉰은 다급한 네, 거고. 네. 그렇군요. 도대체 40쉰이란 나이는 어떤 나이길래 이렇게 고민이 많아집니까? 소장님 자신도 그러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40을 우리가 이 중년기의 시작? 네. 네, 이제 사춘기에 비교해서 사축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춘기는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때를 이 심리의 뿌리 끝에서부터 흔들리는 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정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실제 상담을 통해서 만난 그 분들, 남녀를 불문하고요. 요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토로하시는 고민들 어떤 것들입니까? 유형 그러니까 같은 게 있나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심리적 취약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조증 같은 게 잠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어떤 취약성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때, 네. 그런 취약성이 없다 하더라도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거나, 불안하다거나, 권태감이 든다거나, 이렇게 확 드러나서 그게 뭐 공황장애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내적으로 숨겨져 있지만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게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 별 자극이 없는데 어느 날 이런 게 자기를 막 압도해 올 때 사람들은 되게 당황하죠. 글쎄 저는 이제 책을 앞에 도입부에 한 사례, 스윗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몸에서의 어떤 반응을 보고 원인을 찾아가다가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렇죠. 대목을 좀 보긴 했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을 의뢰해 오시다가 사소한 걸로 사실은 왔다가 저 깊은 데까지를 들어가 보게 됩니까? 사소해서만은 상담실까지 찾아오시지는 않아요. 아하. 이제 삶을 유지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기에 뭔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상당히 불편할 때 오시는군요. 상당히 불편할 때 오시는데 실은 그게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이기보다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자신 속에 숨겨져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어떤 신호로서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내가 지금 불안하다, 좀 일상생활 하는데 좀 불편을 느끼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대인관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군요. 지금 7253님이 45, 지금 제가 흔들리는 나이입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삶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있죠. 소장님의 책을 참고 삼아 마음을 다잡아 보렵니다 하셨어요. 책 선물 당연히 드릴 건데요. 이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 흔들리는 고통이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게 고통스럽지만 내가 다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에너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뭘 하면 이 허무감, 고통감이 좀 줄어들까?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4121님, 저도 이제 40 중반 됐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싶은데, 한창 일할 나이에 여유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40대면 우리나라의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예, 정신없이 맞아요. 바쁘죠. 예, 위아래로. 네.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그래서 후반기를 더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시간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부터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한 30년이 있고 그걸 내가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먹는 자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자는 달라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네. 나에게 30년이라는 굉장히 새롭고도 중요한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여는 말에서 진짜 충격적인 얘기죠. 60에 은퇴하고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다 95세가 됐는데 너무나 후회가 돼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야, 35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멀쩡한 정신으로. 그러니까요. 진짜 늦은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럼요. 예를 보면은. 네. 4471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남은 시간 후회 없는 삶을 살까요? 너무 이렇게 큰 질문이긴 한데 질문이시죠. 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40대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제가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자기가 너무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전혀 늦지 않다. 뭘 해도 괜찮다. 네. 대학을 가도 괜찮고 네. 기술을 배워도 괜찮고 네. 뭘 시작해도 늦지 않다. 네. 근데 또 50대들이 또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교수님, 저 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저는 뭘 배우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디다 써먹겠어요? 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진제 배워서. 그럼요. 전혀 늦지 않아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다. 네. 아무리 느리게 배워도 10년 배우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네. 10년. 그럼 네. 내가 50대에 시작해서 60대에 전문가가 되면 앞으로 30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네. 네. 진짜.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 네. 아유, 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9414님. 53년생.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시군요. 국민연금은 고스란히 노후 보험으로 쓰면 됩니다. 죽는 날까지 일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큰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자, 사실 지금, 이분의 얘기 속에서, 돈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김현옥 소장님 책 중간 제목 어딘가에서 제가 아직 다 못 읽었는데요. 돈은 중요하지만 중시할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계속 사람들이 논하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게 돈 이야기예요. 돈이 있어야 살지. 네네네. 다들 그러세요. 네. 예. 노인 빈곤층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죠. 근데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처럼 53년생인데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직장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보통은 최대 65세죠. 60세 이전에 나오죠. 근데 이분은 되게 오랫동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세컨 어떤 잡, 네. 다음 세대의 잡, 네. 이것은 어쩌면 지금처럼 몇백만 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퓨전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네. 그런 취미 플러스 그러니까 취미인 것이 직업인 것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네. 주변에 갑자기 목공 그렇죠. 공부하는 분이 많으신데 네. 자그마한 거 만들어서 진짜 푼돈벌이를 하시지만 네네.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럼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수입을 최소한 50만 원에서 네. 100만 원까지 내가 80세까지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겁게. 큰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루가 지루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시작해서 취미도 시작하고 또 뭐 딱히 처음에는 돈을 벌지 못하겠지만 하나에 집중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누구든지 좋아하고 나에게 꼭 와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것이 뜨개질이 됐든 목공이 됐든 네. 아니면 뭐 사소한 어떤 것이든 네. 요리든 네. 뭐라도. 네. 무엇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1005님이시군요. 새싹님 반갑습니다. 제 지인이 40대 후반인데 그만 명퇴를 당했어요.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책 선물 해드리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당연히요. 예. 0881님이 아까 저희가 나눈 얘기가 꼭 같은 얘기를 주셨어요. 지금 배워서 어디서 써먹어 이런 말 흔하지만 이 말보다 써먹지 않는 배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던 아재 한 분이 생각나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솔직히 저도 네. 대학원 공부하고 싶은데 예전에 네. 그 학위 논문을 쓰지 않아서 그냥 말게 된. 그럼 이제라도 논문 쓸까 하는데 아니 지금 쓰면 뭐 어디다가 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80년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80년대에 졸업한 그 지식으로 지금 2016년 2026년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대, 50대에 누구나라도 다 배워야 돼요. 맞는 말. 저는 그걸 정말 권해드려요. 배워야 된다. 네. 그럼 만일에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이 내가 대학 논문을 안 썼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식이 지금 필요한가? 네. 아니면 내가 차라리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은가? 다시 시작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필요하고 지금 재밌고 지금 내게 노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나를 활기 있게 만들고 눈이 반짝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빨리 여기 오늘 방송 끝나고 빨리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경화예요. 나에게로의 초대.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갈 동안 4471님이요. 소장님 다시 시작할 때 성공의 꿈을 안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람의 꿈을 안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시작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네. 이전에, 그러니까 40대 이전의 삶은 성공과 성과의 포인트가 맞춰졌다면 이후의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급하거나 너무 혁신적이거나 많은 효율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성과라든지 뭐 즐거움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이런 게 너무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맞아요. 병리가 많이 생겨요. 근데 얼쩡대고 뭐지?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거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어슬렁거리는 그렇지. 거군요. 네. 좀 방황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포인트를 빨리 두고. 안 찾아도 돼요. 그렇죠. 급하게 안 찾아도. 그렇죠. 그래서 40대 때 시간도 없는데 뭘 급하게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뭘 보든지. 염두에 두고 있어라.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지? 그리고 가끔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1, 2년이 지나면 난 이게 즐겁구나. 이게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상담 대학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얼쩡대다 오는 학생들이에요. 네. 어떻게 얼쩡대냐면 어디 뭐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또는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자식들 때문에 끌려가서. 네.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편하네? 이게 좋네? 이렇게 한 1, 2년을 보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이걸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어디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늦은 나이에 어떤 사람들은 60대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늙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초보자인 거예요. 애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몰입하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물어요. 나이가 더 어린 저희들에게 열심히 묻고 그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에요. 정말 젊고 빛나고 귀엽고 응?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왜 그런 자세가 되겠어요? 좋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하세요? 젊었을 때는 해야만 했고 그리고 성과를 내야만 했고 무득무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재밌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네. 이렇게 했더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다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특히 가장들의 경우, 네. 특히 이제 가정의 중심으로 또 가정 경제를 이끄시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네. 가족들도 서로 도와야 될 것 같고, 특히 네. 또 가정 주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도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돕는 부분, 또 가정 주부들이 돕는 부분. 주부도 중년을 보내요. 네. 근데 실은 이 중년에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에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왜요? 가장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 바쁘니까. 네. 그래서 준비하기에 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주부들은 훨씬 자유롭게 더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하긴 그래요. 네. 네, 배우러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의 많은 부분을 여자들이 담당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자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은 성공적인 중년의 남성들이 가장 불리해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격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년 이후에 가정 생활을 아내들이 책임지는 집도 많아요. 그래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3124님이 선생님 말씀에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40 중반 빚이 문제입니다. 사업 실패로 벌어진 빚의 중압감, 많은 중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일 듯해요. 쳇바퀴 돌듯 사는 하루하루 힘낼 수 있는 말씀 부탁드려요. 글쎄요, 참 무거운 문제인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신의 지혜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지혜, 모든 지혜를 빌려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냥 빚이라 해도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 너무나 큰 빚은 또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막 매덕을 내가 일생 갖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네. 다음을 준비해라. 그냥 지금 현재에 너무 몰입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오신 분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실패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의 그런 특징을 좀 본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오셨다는 것, 상담실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뜻이 의지? 있는 거죠. 의지. 네. 의지. 내 삶을 이대로는 살지 않겠다. 그렇죠.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그런 의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상담실에 가야 됩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까? 상담실에 오라는 그건 상담실에 오라는 말이 아니라 예. 그 정도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의지. 책도 의지. 읽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현옥 푸른숲 심리상담센터 소장님 모시고요. 이 40 흔들린다면 결정할 때다. 신간에 맞춰서 우리 중장년층이 당장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노답을 찾는 사람들 코너 함께해 주셨는데요. 김현옥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49분입니다. 오늘의 중심 문자 주제가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그 마음 좀 보여주십시오 였어요. 7253님. 7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6개월을 입원해 있는 절 대신에 3 자녀를 키우며 2가지를 병행하며 가정을 도맡아온 제 아내. 지금도 변변한 화장품 하나 사지 못하고 맨 얼굴로 다니지만 어떤 미인보다 더 아름답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때 진 빚을 평생 갚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5245님,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우리 딸이 3돌이 돼가는데 그동안 딸만 쳐다보고 남편한테 애정을 안 줘서 미안해요 하셨고
4612님, 올여름 무척이나 더운데 좀 참으라고, 목욕하면 시원해질 거라고 전기폭탄 맞는다고 에어컨 못 키게 싸운 거 미안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1911님. 무슨 얘기하다가 이해 못하고 짜증부터 내다 얼마 있다 좀 참고 이해할 걸 속으로. 아유, 여보 미안해 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1222님.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 마취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있다 하여 병실에 때마침 친구가 와서 점심 먹고 있다가 정작 병실에 왔을 때 없어서 어찌나 미안하던지 생각할 때마다 미안하더군요. 라고 하셨어요. 네. 자, 오늘 문자 당첨자 1005-5245님, 그리고요. 그 외에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김현옥 소장님의 책 40 흔들린 다음에 결정할 때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자전거 탄 풍경이에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주말은 쉽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